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4년차가 되었고 다음 달이면 예쁜 천사의 엄마가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과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엄마 하며 살고 있네요. 그리고 종종 겪는 일인데 제가 누군가 만나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다들 하나같이 저를 안쓰럽게 보거나 괜찮냐고 묻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어떤 시어머니랑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불편한 점보다 좋은 점이 많거든요. 우선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늘 제가 괜찮다고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저 힘들다고 청소도 다 해주시는 등 늘 저희 부부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데요. 그러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평생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뭐라도 하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내 새끼들 입는 옷 빨고 먹는 음식 하는데 뭐가 힘드니? 나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사랑하고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역시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너무 감사하기만 한데요.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이상이에요.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거기에 친정아빠도 수시로 배를 타시는 분이라 어릴 때부터 제 곁을 지켜주시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고모 손에 자랐어요. 솔직히 그 시간이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저는 그 식구들 속에 섞이지 못했죠. 고모의 딸과 아들인 언니 오빠가 저를 늘 괴롭히고 섞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게다가 고모랑 고모부가 외출 때문에 저녁을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때면 치킨이나 피자를 시키고 그걸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둘이 먹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서러웠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나는 못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고모 집에 있기 싫다고 울면서 얘기한 적도 많았는데 고모 외에 다른 형제가 없던 아빠는 저를 맡길 곳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고모가 왜 아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저에게 화를 냈고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던 저는 누구보다 엄마의 정이 고픈 사람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학교에 가면 교문 앞에 서 있는 다른 아이들의 엄마가 너무 부러웠는데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에겐 친정엄마 같은, 아니 그 이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딸 없이 아들만 둘인 미망인이셨어요.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욕심 많은 형 때문에 다 뺏기고 억울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렇게 장난만 챙기던 옛날 사람인 게 문제였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미안해 몰래 용돈도 주고 갖고 싶다는 나이키 신발도 사주고 그랬는데 아주버님이 그걸 또 귀신같이 알고 자기 아버지한테 알려서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그 신발도 아주버님에게 뺏겼다고 했어요. 그러니 형제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고 남편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그 때문에 남편은 공부를 곧잘해 사교육 없이도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장남인 아주버님은 뒤에서 5등 안에 드는 꼴통이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형은 그때 아버지가 하는 농사일을 물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 자체를 안 했어. 그래도 농사일은 하려고 했네.
자기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 사람 사서 부릴 생각이었지. 좌우간 우리 형이지만 형은 단 한 번도 열심히 뭘 해본 적이 없어. 심지어 노는 것도 잘 못 놀았다니까. 달리기도 못하고 숨바꼭질하면 제일 먼저 잡히는 사람이 우리 형이었어. 나중에 오락실만 가면 돈이랑 이것저것 뺏겨서 오는데 말 다 했지. 정말? 그러면 자기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한번 제대로 붙어나 보지 그랬어. 뭐하러? 나는 하루빨리 그 집을 나가는 게 목적이었지. 그래서 자기도 만났잖아. 저희는 연애할 때 서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눴는데 똑같은 인생은 아니었지만 살아온 결이 비슷해 서로에게 더욱 애틋했어요. 저희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느낌이 좋아서 사귀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연애를 3년 넘게 했고 둘 다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는데 저희 아빠는 해외 곳곳에 바다를 누비고 사시는 분이라 한국에 돌아와야 만날 수 있었고 그 전에 시댁에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당시 아주버님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으셨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셨죠. 남편한테 들은 대로 아주버님은 시아버님이 하던 농사일을 물려받았어요. 저희 시댁이 산 논밭 이런 재산이 좀 많았는데 아주버님은 그걸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고 형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찾아가니 반갑게 맞이해주기는커녕 저도 자기랑 같은 사람일까 경계부터 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참 인상이 좋으셨는데 뭐랄까 가장 대우를 받아야 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둘째 아들을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니 좋은데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마치 너무 많이 기뻐하거나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요. 형님 역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요리조리 굴리는데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표나게 싫어했는데 아주버님이 바쁘다며 올라갈 사람들은 서둘러서 올라가라며 저희를 등 떠밀었어요. 저희 시댁이 경상북도 상주라 오후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출발할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간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음에도 자기들이 바빠서 저녁상까지는 못 차려준다며 차가 막히기 전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아니, 한가하면 같이 고기라도 구워 먹고 얘기도 더 하면 좋은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서울 사람들은 또 차 막히는 거 싫어하잖아. 가서 얼른 쉬고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 여기 음식이 뭐가 좋아. 서울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이 훨씬 고급지고 좋지. 그래요. 우리가 원래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차피 오늘만 날도 아니고 오늘은 인사 온 거니까 인사했으면 됐지. 우리 어머니도 간만에 막내 아들 보고 예비 며느리 봐서 좋았죠? 그래. 그래도 먼 길 왔는데 바로 가라고 하냐? 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시댁에 오래 있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줘야 다음에 또 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 오늘만 날도 아니고 차 막히기 전에 얼른 올라가라.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대신에 다음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내일 서울에서 혼자라 걱정이 많았는데 그것도 고맙고요. 별 말씀을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올게요. 엄마, 나 갈게. 몸 잘 챙기시고 내가 보내주는 영양제 잘 먹고 있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하고. 야, 인마,
형이 있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가 다 알아서 해. 너는 놀러가서 결혼 준비나 해. 지가 언제부터 엄마를 챙겼다고. 너 재수씨 앞이라 그러냐? 그냥 평상시대로 해라. 무슨 말이야. 원래도 내가 형보다 엄마를 더 챙겼는데 형이야말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엄마 지난번에 땡볕에서 쓰러지셨는데 형 거기 없었다며? 야, 그땐 나도 볼 일이 있었어. 아니, 그때 엄마가 쓰러질 줄 내가 알았냐? 도련님,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때 내가 덥다고 어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긋고 나가신 거라고요. 그렇죠, 어머니? 그래.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거 봐요. 괜히 도련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형한테만 뭐라고 하고. 저 진짜 이럴 때마다 속상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나쁜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만 좌우로 굴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소매를 끌며 그만하자고 고개를 저었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본 날이었어요.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알 것 같았는데 남편이 종종 그랬거든요. 자기는 시댁 재산에는 10원도 관심이 없다고요. 다만 시어머니가 큰아들 큰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는 게 너무 짜증이 난다며 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결혼을 앞둔 그때는 차마 저에게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못했겠죠. 그런데 저랑 결혼하기 이전에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올라와 같이 살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싫다고 단번에 거절을 하셨다 들었어요. 내가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사니? 나는 지금까지 상주를 벗어나 산 적이 없는데 엄마는 그런 복잡한 곳에서 못 살아. 형이랑 형수가 잘 해줘. 그 산이랑 논이랑 밭도 다 엄마 건데 지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나 좋은 아가씨 만나 연애해.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셨다고 했는데 잘해준다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겐 어쩐지 수상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고모도 형님 같은 느낌이 나는 사람이라 잘 알거든요. 그래서인지 인사를 다녀온 후에도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던 저였는데요.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또 인사를 가고 첫 명절에 내려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명절을 쇠려고 했는데 그때 형님이 저에게로 와서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는 요즘 여자가 아닌가 봐. 무슨 한여근성 그런 거 있어? 나는 동서 편하라고 배려하는데 동서는 왜 그렇게 여기 내려와서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야? 혹시 다른 마음이라도 있어? 네? 다른 마음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요. 저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려고 하는 것뿐인데요. 나 참,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거든. 근데 동서가 와서 내숭 떨면서 어머니 저 뭐 하면 돼요? 이러잖아. 그럼 내가 진짜 이상해져.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규칙 같은 게 있거든. 동서도 배운 사람이니까 알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우리 집은 주방일이며 기타 잡일이며 다 어머니 몫이야. 그니까 괜히 나서서 저 뭐 하면 돼요?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왜? 가끔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래? 형님,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그럼 형님이 이 집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나는 남편이랑 같이 농사일하지. 그것만 하나? 밭일도 하고 애도 키워. 아, 그래서 주방일이나 집안일은 몽땅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여기 어머니 집 아니고 어머님이 일해주는 집인 줄 알겠어요. 뭐야? 저도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지랖 떨긴 싫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제가 형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며느리이고 시어머니신데 당연히 잘 보이고 싶죠. 시어머니한테 못 보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아,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다. 이걸 지금 돌려서 말한 거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형님은 형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거잖아요. 동서, 진짜 대바라졌구나. 끼리끼리 논다고 하더니 도련님이 어쩜 자기 같은 여자를 데려왔지? 어머, 모르셨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그러세요. 욕심 많고 억지 부리고.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하진 못했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전에 어머님한테 드리고 간 용돈이 왜 형님 방에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 충전기 찾으러 잠깐 들어갔거든요. 뭐?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갔다는 거야? 동서,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었어?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운 거야? 죄송해요.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요. 그런데 왜 그 봉투가 거기 있냐고요? 왜긴 어머님이 나 주셨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우리가 주는 용돈으로 충분하다고 나더러 필요할 때 쓰라고 주셨어. 나는 주신 거 받은 것 뿐이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그래서 안에 편지까지 같이 주셨구나. 아니면 편지가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형님한테 줬다고요? 그럼 형님은 왜 제가 드린 편지를 형님이 갖고 계세요? 그야 어머님이 필요 없나 보지. 그래요? 그럼 어디 시어머니한테 여쭤볼까요? 동서, 진짜 왜 그래? 편지 그깟게 뭐? 별 내용도 없더만. 어머, 읽으셨어요? 저한테 형님 방에 왜 들어갔냐고 경우 없다고 그러시더니 형님은 더 경우가 없네요. 남의 편지까지 읽으시고. 형님도 저처럼 가정교육 못 받으셨나 봐요. 뭐야? 동서 진짜 왜 그래? 왜긴요. 형님이 자꾸 선 넘으시니까 그렇죠. 저는요, 형님이랑 딱 선 그어놓고 서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누가 저 건드리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각자 조심하고 살자고요. 서로 침범하지 말고. 저는 갓 시집 온 새댁이었지만 형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남편이 있고 또 저를 예뻐라 해주시는 어머니가 있으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경우에 맞게 행동할 생각이었는데 선을 먼저 넘은 건 형님이라 제대로 초장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각인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일부러 지지 않고 형님에게 할 말 다 했는데 그 이전에 남편이 늘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참을 필요 없으니 저더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는데 어쩌면 남편은 이런 일을 예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첫 단추부터 껄끄러웠던 형님과 저였는데 눈에서 레이저를 쏘든 말든 저는 시어머니 일을 돕고 또 챙기며 제 할 도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아주버님을 무시하며 시어머님을 챙겼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저희가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니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 집의 어른은 시어머니시니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걔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 질투하는 거야. 니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원래 같이 사는 사람이랑 가끔 보는 사람은 다르지 않니?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살면 싸우고 불편하고 그러는 법인데 걔들은 그런 게 찔려서 그러는 거야. 니들이 볼 땐 내가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 역시 걔들을 걱정하는 거지. 같이 사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형이랑 형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빴으면 엄마랑 그렇게 안 살아. 그래도 형님이랑 아주버님 보면 화가 나요. 명절에도 저희가 오는 게 싫대요. 그게 가족이 할 소리예요? 그래.
엄마는 늘 형 눈치를 보고 살잖아. 내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진작에 올라와서 사시라니까. 나는 싫어. 내가 왜 내 집 두고 다른 데 가서 사니? 그리고 할 줄 아는 일도 농사일 말고는 없는 사람이 서울 가서 뭐 해 먹고 사니? 됐다. 나는 지금이 좋아. 그리고 니들하고도 이렇게 가끔 보는 게 좋고. 저는 저희에게 가끔씩만 보자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친 듯이 안쓰러워 마음이 울렁거렸어요. 딱 봐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저렇게 끼고 도시는 건지 답답해하던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시고 또 저에게 가끔 보자고 하시니 이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저랑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어머님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어쩌면 내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까? 형님이랑 아주머니랑 합의 보면 어머님도 올라오시겠지 라고 말을 건넸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하더라고요. 자기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아직 신혼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몰라. 나도 내가 이런 말을 직접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뵙고 올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어머님이 일단 좋으신 분이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 말까지는 하지 말자. 나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형이랑 형수가 절대 우리 엄마 놓아주지 않을 거야. 엄마가 가진 재산을 전부 넘겨받으면 몰라도 그럴 리가 없지. 그냥 그거 다 줘버리면 안 돼? 어차피 욕심도 없다며. 글쎄, 지금 마음은 그런데 또 모르지. 그리고 그것보다도 엄마 걸 그렇게 형한테 주고 싶지 않아. 그럼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도 지금은 재산들이 전부 엄마 명이라 형도 형수도 함부로 못하는 건데. 남편은 저 말을 하면서 답답했는지 한숨을 푹 하고 쉬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미 함부로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 이상의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다른 집들은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라면 남편과 저에겐 가족은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온전한 가정에서 보호받고 자라지 못해서인지 둘 다 어떻게 사는 게 화목하게 사는 건지 몰랐었죠. 하지만 둘 다 서로를 아끼고 또 측은하게 생각하던 저희는 저희 나름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부부로서 노력하며 지냈는데 그렇게 한 2년 사니 주변에서 너무 예쁜 부부라며 저희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어쩐지 우리가 잘 사는 것만 같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생각지도 않은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가족들 몰래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던 상과 논 밭들을 전부 팔았다고 했는데 그 돈도 없다고 하셨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도 많이 당황했는데 시어머니는 언제 왜 팔았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입을 꾹 다무셨어요. 다 필요한 곳이 있어 팔아서 썼다고만 하시는데 평상시 시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이 아니기에 저희 부부도 아주버님과 형님도 황당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애당초 그 재산에 관심이 없던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필요해서 썼다는데 불만이 없었고 그에 반면 그 재산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마치 자기 재산이 날아간 듯 집안을 뒤집고 방방 뛰는 등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무시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도 형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 평상시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치를 살피던 시어머니는 그날만큼은 큰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다가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답답하다며 소리까지 빽 질렀는데 형님이 그러셨어요. 내년에 우리 진우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참에 나도 이런 시골살이 그만하고 시내 아파트 사서 나가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어머님이 다 망쳤어요. 책임져요. 그래서 그 판돈은 어디에 있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형님은 거의 마당을 뒹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차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예전과 달리 굳건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남편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안의 물건을 하나씩 가져와 마당에 던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 집이라도 받아야겠다며 시어머니더러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땐 남편이 나서서 아주버님을 말렸어요. 형, 그만해.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야, 너 안 비켜?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모두 도둑 맞았어. 난 내 건 줄 알고 내 인생 바쳐 일했는데 남 좋은 일만 했다고. 지금 네가 내 속을 알아? 저 노인네가 나를 이용했다니까. 그럼 내가 일한 돈이라도 내놔야지. 그러니까 너 저 노인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전에 재수씨가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다며.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그리고 이렇게 형이 엄마를 내쫓겠다는 거야?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나갈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형이랑 형수고. 도련님,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요? 저희가 피해자라니까요. 아무리 형이 싫어도 사리 분간을 하셔야죠. 저희가 도련님을 왜 불렀겠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요. 싫어요. 엄마가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엄마가 가신다고 하는 거 아니면 이딴 식으로 엄마 데리고 갈 생각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애당초 엄마 재산에 관심도 없었고 엄마가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일에서 저랑 저희 집사람은 빠질 테니 이 일로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나 갈게. 그리고 엄마가 이 집을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때는 진짜 모시러 올 테니까. 엄마 발로 나가고 싶을 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리고 형, 형수, 혹여 우리 엄마한테 허튼 짓 하기만 해요. 그때 나도 안 참을 거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 돌아가자고 했어요. 저 애가 있으니 형과 형수가 더 그러는 거라며 우리가 얼른 가야 한다고 제 손을 붙잡았는데 저렇게 어머님만 두고 가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면 아주버님과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 우선은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는데 저희 부부는 올라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로지 무거운 침묵만 차 안 가득 채웠는데 그 후 이틀 만에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물어보고 부탁을 해도 시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으신다며 자기랑 자기 남편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고 했고 지금까지 산 세월이라도 보상받아야겠다며 어머님 살고 있는 집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싫든 좋든 시어머니는 앞으로 저희 부부가 모셔야겠다며 자기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버리듯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 건물 앞에 세워놓고 가버렸는데요. 제가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오니 시어머님이 허망한 듯 저희 빌라 건물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하늘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죠.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엄마를 발견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달려가 시어머니를 와락 안았어요. 그리고 이젠 싫다고 하셔도 무조건 저희랑 살아야 한다고 울면서 말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때 제 등을 쓸어주시며 울지 말라고, 알겠다고, 또 고맙다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어찌나 잠을 고운하게 주무시던지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깨울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깨우자고 했지만 저는 하지 말라고 말렸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저는 잠도 미루고 거실에서 기다렸는데요. 그날 밤 11시에 시어머니와 아주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왜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으이그, 나는 대충 먹어도 되는데. 싫어요. 여기에선 대충은 없어요. 여기에선 어머니가 왕이에요. 너는 참 마음도 예쁘지만 말을 참 예쁘게 해. 우리 아들이 무슨 복으로 너 같은 아내를 얻었을까? 어머님이 잘 키워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무슨 잠을 그렇게 고나게 주무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그러게, 잠이 아주 쏟아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참 편하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평생 그리워하던 엄마 손을 잡은 듯한 기분이었는데, 그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평생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는 새 식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를 위해 아침도 차려주시고 저희 빨래도 손수 빨아주시며 집안일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말려도 당신은 즐거워서 하는 거라며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 병이 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 말은 엄마 말이 맞다며 엄마의 즐거움을 뺏지 말고 이따 퇴근하고 셋이 공원 산책을 가자고 했는데, 저는 더 빨리 퇴근해서 어머니랑 시장도 가고 시장에서 파는 군것질거리도 사서 같이 먹는데 주변에서 저희를 친모녀 사이인 줄 알더군요. 그때는 진짜 기분이 좋았는데 저도 엄마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팔짱을 끼던 손에 힘을 더 꽉 쥐고 걸었는데 마치 나도 엄마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어린 아이 같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셋이 산책을 하는데 내 옆에 진짜 가족들이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고 앞으로 우리 세 식구 이렇게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많이 가까워졌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 그 후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 이름을 부르며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서로를 불렀던 사람인 듯 살게 되었는데 1년 정도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사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때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은 안 불편하냐며 신혼인데 불쌍하다는 듯 말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집에 가면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고 달짝지근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겼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냄새가 행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고마운 마음이 컸는지 예전에도 늘 저에게 잘해주던 남편이었는데 더 저에게 신경 쓰고 잘해주려고 했고 무려 두 사람이 저에게 잘해주는데 제가 싫을 게 하나도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신 후로 얼굴이 활짝 피었는데 서울에서는 못 산다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걱정과 달리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셨어요. 시장을 다니며 인사를 나누시는 분들도 생겼고 하나를 알려드리면 금방 따라하셨는데 나중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라와 살 걸 그랬다고 농담까지 하셨어요. 전에는 그렇게 눈치 보랴 얼굴빛이 어두웠는데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성격이 활발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몰랐던 부분이라며 남편도 놀랐는데 그렇게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새 식구가 찾아왔어요. 그게 지금 제 뱃속의 아가인데 제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가 펑펑 우셨어요. 기뻐서 우는 눈물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한 당신의 손주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지도 2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연락 한 통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물론 좋은 감정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한테라도 따로 연락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저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속으로 손주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신했다고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니 감격스러워 하시면서도 두고 온 손주가 보고 싶어 그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손주 사진이라도 챙겨올 걸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연락을 드려보았죠. 형님, 저예요. 잘 지내고 계세요? 어머, 누구세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아시나요? 형님, 왜 그러세요? 저예요. 왜? 설마 벌써 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연락한 거야? 그럴 리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전화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화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잖아. 왜? 그 양반이 그 재산들 팔아서 어디다 썼는지 불기라도 했어? 형님은 아직도 그 일 타령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진우 괜찮으면 제가 며칠 데리고 있어도 될까요? 뭐? 동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왜? 그게 어머님이 진우를 많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형님이 명절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아니, 동서 같으면 거길 가고 싶겠어? 그 양반이 우리한테 뭔 짓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내 아들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어.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시면 그거 판 돈 내놓으라고 해.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아. 내가 이 시골 바닥에서 그거 하나 기대하고 참고 살았는데 어머니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용건 끝났지? 난 동서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 양반한테 전해.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시면 그거 팔아서 어디다 썼는지 까고 돈 달라고. 형님은 시간이 지났지만 감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무슨 인질처럼 보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전화를 한 제 잘못이었죠. 그래서 그 후로 시어머니에게 진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입제 초음파를 처음 보는 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건 처음 본다며 신기해 하셨는데 또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으셨어요. 그리고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남편이 제일 좋아했는데 저희 남편이 딸바보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거실에 앉히셨는데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셨어요. 저는 이게 뭔가 하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이었는데 통장을 열어 확인해 보니 저는 입이 떡 벌어져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러자 남편도 궁금하다며 통장을 가져가 봤는데 남편도 많이 놀라했어요. 하기사 자기 엄마가 그런 재산을 혼자 처분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돈을 혼자 다 썼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통장에 넣어서 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였을 줄은 정말로 몰랐다 했어요. 나도 고민이 많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앞으로 있는 건 전부 네 형이랑 형수한테로 갈 게 뻔한데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나는 단 한 번도 그놈들한테 내 재산을 줄 마음이 없었거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려고 그 수모를 다 겪은 거야? 뭐하러? 나는 진짜 욕심 없었는데. 그건 네 마음이고 이건 내 마음이지. 네가 결혼하고 현정이 데려왔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도 그 집 구석에서 할 만큼 했어. 네 형은 내 앞으로 있다가 자기한테 줘야 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내 거지. 나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이건 온전히 내 결정으로 니들 주는 거야. 특히 너 말고 우리 며느리 주는 거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 잡아주고 내 옆에 있었으니까. 내 딸처럼 나를 챙겨줬으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정이 복받쳐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받기만 했을 뿐 해드린 게 없는데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나중에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사실을 형님과 아주버님이 아신다면 저를 잡아먹을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안 받겠다고 어머님이 편하게 쓰시고 나중에 남은 건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당신도 저희에게 큰 거 하나는 해주고 싶으시다며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데 쓰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일단 받아만 놓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쁜 마음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은 영 가시지 않았는데 결국 저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시어머니의 재산 처분을 도와준 사람을 결국엔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둘째내 줄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거의 눈이 뒤집혀서 저희 집에 쳐들어왔는데 부부가 세트로 눈을 까디집고 난리를 피웠어요. 전에도 마당에서 뒹굴던 형님이셨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러실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아주버님이 저희 물건을 부수거나 하면 그땐 가차없이 신고할 생각으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나설 필요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대적하셨거든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보여주며 니네 목도 있다고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 잘 듣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땐 정말 저희 시어머니가 완전 멋있으셨어요. 이미 집도 니들이 달라고 해서 줬고 나는 더 니들한테 해줄 거 없다. 그래도 자식인데 작은 애들 챙겨주면서 니들도 뭐 하나는 있어야겠지. 그래서 니들 목도 이 통장에 넣어놨어. 하지만 이건 내가 줬거든 니들 하는 거 봐서 줄지 말지 결정하마. 니들이 이전처럼 나를 무시하고 둘째네한테 해코지 한다면 이것까지 그냥 니 동생네한테 줄 테니 그런 줄 알고. 뭐? 엄마, 뭐 어떻게 이래? 왜 저 새끼만 챙기는데? 왜? 너는 그렇게 네 아버지가 챙겼는데 나는 네 동생 챙기면 안 돼? 나는 전부터 너보다 우리 막둥이 챙기고 싶었어. 말도 잘 들어, 공부도 잘해, 마음도 따뜻하지. 너랑 다르게 다정다감하지.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저희가 어머니 모신 세월이 얼만데요. 모셔? 누가 너더러 나 모시라고 했냐? 돈 모으고 싶다며? 내 집에서 살면서 착실히 돈 모은다고 기어 들어와 놓고 뭔 소리야. 나 치매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한 건 까먹은 거야? 둘째 쟤가 나한테 영양제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네가 그거 홀랑홀랑 가로채 갔잖아. 솔직히 나는 살면서 니들 몫은 다 줬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장손인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나중에 제사밥은 누가 차려주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 필요 없다. 살아서도 못 얻어먹은 밥 죽어서 얻어먹는다고 뭐가 좋겠니? 그리고 내가 장남한테 뭐 애미 대접이라도 받았어? 장남한테도 못 받은 대접을 장손한테 받으라. 그것도 나 죽은 뒤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다. 나중에 니들도 한번 겪어봐. 그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지.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이랑 며느리가 좋다. 네 아버지랑은 다르다 이 말이야. 어머니 서울에서 사시더니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혹시 동서가 이러라고 뒤에서 시킨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너는 아직도 네 동서를 모르겠니? 이상 나는 할 말 다 했고 이 통장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행동거지 잘해. 내가 진우 보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오고. 알겠냐? 아주버님과 형님은 광분해서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랑 180도 달라져서는 순순하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지 철저하게 돈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도 아주버님 내외한테는 줄 마음 없으시다고요. 대신 잘 가지고 있다가 장손인 진우한테는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네요. 누군가는 서운하지 않냐고 물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큰 돈을 저희 부부에게 주신 시어머니셨고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에 그딴 돈에는 욕심이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벌써 그 난리가 있고 제가 막달이 되었는데 현재 저는 출산휴가를 받아 쉬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쉬는 거지 매일 시어머니와 놀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생전 손재주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였는데 시어머니한테 코바늘 뜨기도 배우고 요즘은 시어머니가 푹 빠진 트로트도 같이 들으며 나중에 애기 낳은 뒤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사서 꼭 같이 가자고 약속도 했는데 언제까지나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든든하게 제 곁에 계시니 저도 시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죠. 사실 결혼하면서 만약 내가 엄마가 된다면 나는 괜찮을까? 걱정한 적이 있거든요.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 사랑은커녕 어른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새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졌는데 이쯤이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부쩍 저희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시 태어나면 못 해본 것도 많이 하고 다른 여자들처럼 자신감 넘치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전부 다 하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저 돈 많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그 돈 덕분에 꿈에 그리던 아파트도 사서 이사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기까지 태어나 우리 네 식구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외로웠던 제 인생에 선물같이 찾아온 저희 가족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앞으로 평생 제가 누구보다 잘할 거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인 건강 잘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저는 무사히 출산 잘하고 다음엔 행복한 사연으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